이럴 거면 뮤지컬 46회 1부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해화로운 공연생활 진행하고 있는 안영수입니다. 안녕하세요. 공연평론가 박병성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 바꿨어요. 공연 칼럼니스트에서 평론가로? 약간 뭐 있어 보일 것 같아서. 평론가가 네. 자격증 같은 게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그렇게 부르면 평론가인 거예요? 보통 자신이 그렇게 부르죠. 아, 본인이? 네. 근데 다른 데 같은 게 연극평론가 같은 경우는 연극평론가 협회가 있고 그 협회 회원이 되기 위한 자격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비평문을 제출하고 거기서 통과되면 비평가 협회 회원이 되는데 연극평론가 협회 회원 아니더라도 평론가라고 칭하는 분들은 있어서 거기 통과돼야만 평론가가 되는 건 아니에요. 일단 비밀회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절찬리에 공연 중이고 4월 30일까지 국립정동극장. 이제 정동극장 이거 자세히 얘기해야 돼. 정동극장과 정동세실극장이 있어갖고 저번에 정동극장 갔는데 정동극장 이거 비밀회원을 보러 갔는데 거기에 이제 누구 한 번 보러 오신 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안내해서 한참 걸어가야 되는데 한참 가야 되잖아요. 걷는 데가 이뻐서 그렇지 늦으면 거기 이쁜 거 하나도 눈에 안 들어와요. 임박해서 가면 힘들죠. 아, 그리고 지금 계절 이 공연장 정말 갈만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거기 정말 예뻐요. 바람막이 정도만 딱 입고 너무 이쁜 것 같아요. 공연 시간은 100분이고 인터미션 없고요. 그 정동극장 원래 있었던 정동극장 세실극장 말고 거기서 공연하고 있습니다. 이게 작품이 동명소설 그 비밀의 화원을 뮤지컬화한 작품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렇죠. 극중극이죠. 어떤 이제 동명소설의 비밀의 화원이 역시 그러니까 공연의 소재로 등장하는 공연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 이 작품 뭐 프랑켄슈타인이나 뭐 여러 가지 그 굉장히 주요한 그 뮤지컬의 작곡가, 음악 감독으로 알려져 있는 우리 이성준 감독이 음악을 맡았고 그다음에 강하님 작곡가. 산들 작곡가기도 해요. 딤프에서 올라갔던. 그리고 언더독이라는 작품도 이분이 언더독에서 강하님 작곡가랑 이성준 음악 감독이 만났죠. 그 페어로 이렇게 만나셨었구나. 아마도 그때 인연이 아닐까 싶어요. 강하님 작곡가가 작곡을 하셨고 유진과 유진의 김솔지 작가. 유진과 유진에 이어서 역시 이번에도 어린 친구들이 나오고 교복 같아 보이는 옷을 주로 입고 있어서 좀 유진과 유진이 김솔지 작가 이기쁨 연출이었는데 여기서도 같이 그죠. 그래서 이기쁨 연출이 함께 참여해서 만들었고요. 이 작품 지금 현재 리뷰나 이런 것들이 공연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큰 호응을 받으면서 공연이 진행되고 있고 전석 7만 원 그죠?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금액 얘기는 좀 이따 다시 한번 하고 이성준 작곡가가 워낙 좀 그 인지도가 좀 있죠. 그렇죠. 이제 일단 대형 창작 뮤지컬 중에 가장 성공한 작품으로 꼽히는 프랑켄슈타인의 작곡가이고 그 전에도 왕용범 연출가 프랑켄슈타인이 왕용범 연출 이성준 작곡가였는데 둘이 그 체코 뮤지컬을 거의 한국 창작식으로 만들었던 작업부터 같이 했죠. 뭐 잭 더 리퍼나 삼총사나 이런 작품들이 체코 뮤지컬이긴 하지만 우리나라 뮤지컬은 굉장히 내용도 다르고 음악도 많이 달라요. 이게 그거죠. 엠뮤지컬 컴퍼니가 있었을 당시에 브로드웨이나 웨스트엔드에서 공연 수입을 막 해갖고 오고 이런 대형 이제 우리나라 제작사가 있었는데 여기에 그 EMK의 탄생 이전입니다. 현재 EMK의 탄생 이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당시도 아마 EMK 회사가 이름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하다가 이제 그 공연을 동유럽권에 있는 공연들의 라이선스를 갖고 오면서 작업이 시작됐고 왕용범 연출이 저 기억이 나는 게 대학로 저쪽 헤아로타리의 나무화물이라는 아주 작은 소극장에서 그 당시에 밑바닥에선가 뭐 이걸 하고 있을 때 강아지 한 마리와 거기서 만났었거든요. 왕용범 연출을. 근데 이분이 이제 엠뮤지컬에서 하는 그 이제 잭 더 리퍼나 이런 공연 당시에 막 삼총사 잭 더 리퍼 이렇게 쭉 연결되는 이런 공연들을 연출을 맡기 시작하면서 대형 뮤지컬에 손을 대기 시작하셨고 이때 외국 라이선스 뮤지컬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창작진들이 들어와서 막 노래도 막 만들고 굉장히 다르게 내용도 많이 달라지고 그죠? 그걸 막 거의 뭐 재창작 수준의 이런 작품들을 하면서 그 대형 뮤지컬의 어떤
이 관객들이 좋아하는 관객들한테 보여줄 만한 장면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하면서 각광받았죠. 네. 네. 근데 그게 굉장히 많이 공부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프랑켄슈타인이 탄생하는데 네. 그 대형 뮤지컬 문법은 또 이제 중소극장 창작하고는 또 다르잖아요. 맞죠. 근데 대형 뮤지컬을 이미 어느 정도 만들어져 있는 것을 더 재창작하면서 더 완성도 있게 만들면서 네. 대형 뮤지컬을 만드는 어떤 문법을 네. 이 왕용범 연출가 이성준 작곡가가 좀 체득한 게 아닌가 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개인적으로는 그러면서 그 프랑켄슈타인을 만들면서 그 당시부터 얘기 나왔던 게 프랑켄슈타인의 작가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고 네. 그래서 또 메리 셸리까지 연결이 네네. 되게 되고 이성준 이성준 음악 감독이 만들었죠. 네, 그런 작품들을 이제 소극장 작품들을 그 참여하기 시작하면서 말씀하셨던 대극장 음악적 문법이 이해가 된 상태에서 소극장까지 그 연결이 되다 보니까 소극장 안에서 그 섬세한 음악들 그래서 비밀의 화원도 역시 4인조 밴드가 네. 라이브로 있고 뭐 그 극 중에 나오는 이 등장인물의 결에 맞게 악기 구성이 그 건반이랑 첼로랑 바이올린이랑 기타인가 뭐 이렇게 될 거예요. 네. 근데 그것도 악기 구성이 이제 피아노, 바이올린, 첼로, 기타 이렇게. 예, 그렇게 그 배역이랑 또 맞춰서 네. 굉장히 섬세하게 그걸 좀 만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대극장의 음악도 그렇고 소극장의 음악도 그렇고 그 결에 맞게 참 잘 작업을 하고 계시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네. 그리고 정보가 하나 있는데 6월 17일에 일본 도쿄에서 브랜든 리 이게 이제 이성준 감독의 예. 영어 이름인 것 같아요. 작곡가명인 것 같아요. 음악 감독할 때는 이성준 감독이고 작곡을 할 때는 브랜든 리로 하는 것 같아요. 있어 보여. 브랜드 이거 약간 커피 만드는 사람 같기도 하고 뭐. 근데 이제 박민성, 유준상, 민우혁 이렇게 배우가 출연해서 브랜든 리 뮤지컬 심포니 콘서트를 일본에서 하는데 이제 대극장 뮤지컬들 넘버 보여주고 네네. 뭐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일본에서는 프랑켄슈타인이 공연했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작품에 대한 팬들도 있고 네. 거기 출연했던 일본 배우가 같이 이 콘서트에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일본 뭐 원래 일본에서 하니까 일본 관객들도 많이 주로 보겠지만 한국 팬들도 아마 가지 않을까 싶은데 배우분들이나 그 콘서트를 그렇죠. 보기 위해서 일본에서는 어떻게 프랑켄슈타인이 공연됐는지 살짝 맛볼 수도 있는 시간이지 않을까 하는. 요즘에 일본 여행 많이 가더라고요. 일본 엔화가 굉장히 많이 환율이 떨어졌고 요즘 살짝 올라가고 있는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그 1,000원대 미만이어서 그래서 지금 엔화를 써야 되느냐 한국 돈을 써야 되느냐 이걸 좀 이제 그럼 엔화가 지금 집에 있으면 지금은 환전할 때가 아니다. 지금 갖고 있어야 된다. 지고 있어야죠. 맞아요. 이 얘기 나와서 한 얘기인데 이 라이선스 공연 같은 거 하게 되면 환율이 엄청 중요해요. 맞아요. 이거 계약을 했는데 돈을 입금하는 시기에 환율에 따라서 맞아요. 지금 저기 미국 이쪽 달러 이쪽 계약하는 사람들은 미쳐요. 네. 지금은 뭐 답이 안 나옵니다. 맞아요. 그렇다고 입금 시기를 죄송한데 외국에다가 환율 때문에 좀 나중에 입금한다고 지금 오페라 유령이나 뭐 이런 등등의 공연들은 아마 원래 예측했던 제작비보다 한 1.4배 뭐 이 정도 올랐을 걸요. 아마. 몇십 %씩은 저 제작비가 더 들어가는 거죠. 네. 본의 아니게. 자, 비밀의 화원 얘기 다시 돌아갈게요. 넘버가 굉장히 좋은 극이라고 지금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넘버가 좋은 공연이라고 얘기가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박제 영상이 너무 많아서 생각보다 이제 영상으로 그 공연을 볼 수 있을 만한 이 씬들 이 클린 영상들이 굉장히 많은가 봐요. 그 누가 올리나요? 정동에서 올리는 거죠. 예. 뭐 어딘가에서 무슨 뭐 글을 읽었는데 원래 공연 영상화 이 작업도 영상화 하면은 그 사람들이 공연장에 잘 안 올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그 반대다. 그렇지 않죠. 공연의 매니아들의 입장은 영상이 많이 박제돼야 사람들한테 많이 보여주고 알려줘야 가서 보지. 뭐 이런 생각이니까 저도 이렇게 해서 음악이 귀에 좀 꽂혀야 공연장에서 라이브로 딱 들었을 때 저 음악 이러면서 음악이 좋다는 소문이 이런 식으로 비밀의 화원처럼 날 수 있으니까 굉장히 좋은 작업이라고 생각해요. 이 넘버 영상이나 박제 영상 중에 또 하나 특별한 게 공연 전에 국립정동극장에서 그 작은 음악회가 있었는데 이때 이제 이성준 음악 감독이 그 연주하면서 지금 하고 있는 비밀의 화원 배우들이 넘버 시연한 영상도 있고 막 그래서 이런 거 이제 보고 나면 공연 창작 초연 때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연극열전도 이런 거를
주로 하더라고요. 막 배우들 왜 프레스콜하면 공연 시작한 그 다음 주 화요일 수요일 뭐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배우들이 엄청 피곤하고 예민할 때예요. 그러겠네요. 연습 막바지에다가 공연장 들어가서 테크한다고 막 이렇게 그 에너지 쏟고 드레스 리허설하고 공연 첫 곡 올리고 하루도 못 쉬고 막 열을 막 이렇게 막 달리고 있을 때 프레스콜을 평일 낮에 해갖고 기자들 불러서 거기서 관객도 없는 데서 기자들도 뭐 박수 칩니까? 카메라 셔터만 신나게 누르고 있지. 그러니까 반응도 없는 데서 씬하고 드라마가 연결되는 것도 아니고 이런 걸 하는데 기사가 난다고 해서 사람들이 막 오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요즘에 느낌에. 그래서 안 했어요. 네. 근데 연극열전이나 뭐 시카고가 가장 큰 예지만 그 프레스콜 했었던 하면은 이제 영상이 남잖아요. 네. 영상이나 사진이 남으니까 이걸로 나중에 이제 바이럴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효과가 있구나라고 요즘에 다시 또 좀 느끼게 돼요. 저희가 영상 찍으려면 카메라도 그렇고 좀 힘드니까 그 효과 때문에 넘버가 좋다는 얘기가 공연 오픈하자마자 공연이 괜찮다. 공연이 괜찮다니까 찾아봐야지 하고 찾아봤는데 그런 각종 영상들이 있고 영상 보니까 이쁘다 노래 참 서정적이다 아름답다 이렇게 한번 듣고 그래도 첫 공연이니까 한번 봐야지 찍먹이라도 해야지 한번 가서 공연을 봤는데 아는 노래가 나오니까 바로 각인이 되면서 근데 노래 메시지도 그렇고 막 나 지쳐있던 삶에 막 희망을 주는 것 같고 그러니까 비밀이야 그러면서 눈물 흘리면서 공연 끝나고 나오는 거죠. 요런 효과. 네. 영상이 큰일 했네요. 네. 국장님도 공연 보셨으니까 네. 음악적인 얘기 잠깐 좀 더 하면 네.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요거 그 캐릭터랑 악기 구성이랑 요거 국장님이 좀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잘 몰랐는데 이렇게 설명이 있어서 알았는데 예. 이제 가끔 이제 작곡가들이 그 캐릭터에 맞는 네. 악기 배치들을 해서 네. 그 이 사람의 어떤 테마나 그런 것들을 그 악기 위주로 편성하기도 하는데 여기서도 그런 것들을 했고요. 네. 그래서 피아노, 바이올린, 첼로, 기타 그 네 가지 악기를 사용하는데 에이미 같은 경우는 바이올린으로 표현을 네. 하고 찰리는 피아노, 그러니까 비글은 기타, 데보라는 첼로로 표현해서 작곡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봤었던 그 라이브 공연들 중에서는 좀 튈 정도로 관객들이 앉아 있는 상태에서 튜닝을 좀 오래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객석에서 너무 보이는 거예요. 무대 반 정도를 쓰고 있으니까 거의 오른쪽에 이제 객석에서 바라보기에 오른쪽에 악기 편성이 되어 있는데 그리고 그 앞에 아주 소품 같은 것도 이쁘게 되어 있고, 그러니까 튜닝도 꽤 오래 하시고 눈에 너무 보이니까 일부러 더 좀 연출적으로도 좀 더 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 근데 그 악기 연주에 맞춰서 배역들이랑 그렇게 콜라보가 그러니까 그 연결이 되어 있는 걸 눈치채기 전에. 예를 들어 울세가 이렇게 나오면 네네. 울세라면서 배우가 이렇게 그 필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그 새소리를 네네네. 직접 연주를 하면서 막 하잖아요. 이런 효과가 더 좀 이쁘게 동화처럼 느껴져서 이 전체적인 음악 그 분위기가 그 왜 굉장히 자연스러운 드라마에 나오는 BGM 같이 이렇게 나오고 있어서 저는 이렇게 배역별로 느끼는 거는 공연을 보고 나서 이런 글을 읽으니까 좀 느껴졌고 네. 아마 이 글을 읽고 나서 공연을 다시 보게 된다면 그게 더 이렇게 좀 다가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공연 보면서 이 음악적인 소리는 여기 그 우리 PD님이 준비해 주신 대본에도 나와 있는데 연주자들이 이제 그 기타를 그냥 튕기는 게 아니라 이게 친다거나 이런 효과음 같은 것들을 뭐 발소리를 낸다거나 이렇게 해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그 뮤지컬인데 연극적이고 네. 무대화시키는 어떤 평론했을 때 뮤지컬은 음악을 소개하기 힘들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차라리 좀 더 이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무대 같은 것들을 많이 신경 쓰는 공연들이 라이브 연주인데도 불구하고 라이브 연주자들이 무대 뒤에 완전히 가려져 있는 공연들이 꽤 있잖아요. 그렇죠. 소극장의 구조상 너무 넓지도 않으니까. 근데 이거는 이제 오랜만에 밴드가 무대에서 보이긴 보이는데 한쪽 구석에 치우쳐 있는 것도 아니고 거의 그 객석에서 바로 위에 오른쪽에 상부를 거의 채우고 있어서 무대의 그림 같아 보여갖고 전 좀 좋아 보였어요. 근데 아쉬운 건 기억이 정확히 안 나는데 마스크 쓰고 계셨던 것 같거든요. 그랬나요? 이제는 연주자들 마스크 벗고 좀 그게 맞춰서 마음 같아서 연주자들 싫어하실지 모르겠는데 그 보육원에 있는 옷이라도 좀 같이 입고 하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 보이면 보일 때는 너무 보이니까. 비밀의 화원의 보육원의 모습에서 이 친구들이 하는 비밀 연극의 신으로 갈 때는 그 이제 소품 소리 내시는 때 이렇게 상징적인 의상 같은 거 뭐 모자나 머리띠나 이런 거 해서 그냥 약간의 재미 정도를 주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연출들을 많이 하죠. 예. 보통 그 지붕 위의 바이올린에서 오케스트라 무대 위에 맞아. 세웠을 때도 예. 그 마을 주민인 것처럼 의상을 갖추고 예. 하기도 했어요. 근데 워낙 그 무대 전체가 그 마을을 상징하고 있어서 그 무대 위에 보이니까 예. 그 연출은 너무나 적절했던 것 같아요. 예. 근데 저는 비밀의 화원도 약간 그런 거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이 정도로 무대 위에서 보이면 그 공연 보러 가시는 분들 이제 저희 방송 듣고 공연 보러 가시는 분들 평일 7시 반에 시작하잖아요. 네. 그리고 뭐 7시 반에 시작한다고 이게 2시간 반짜리 공연도 아니고 110분짜리 공연이니까 이 정도 오케스트라가 이게 연주자가 앞에 나와 있으면 공연 끝나고 연주 끝날 때까지 앉아 있어야 됩니다. 이거 개인적으로는. 아, 일어나나요? 일어나요. 아, 그 커튼콜 할 때 기립해서 한 다음에 빨리 나가요. 길지도 않고. 네, 제 방송 이거 제 방송이 아니지. 이거 이미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이제부터는 저기 비밀화원 들어가셔서 오케스트라 연주 끝날 때까지 무조건 기립해서 앉아서 듣지도 말고 선 상태로 눈에 하트 만들어서 연주자들 바라보고 끝나고 그쪽 바라보고 박수 한번 쳐주고 퇴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특별한 거 비밀의 화원의 향기. 예. 네. 향 좋더라고요. 오. 그 꽃가게 와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요. 정말 꽃가게 들어갔을 때 그 향이 네. 딱 나서. 근데 이 문이 열릴 때마다 매신 나는 건 아니죠? 거의 났던 것 같은데. 그래요? 네. 화원이 나올 때마다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요? 저는 중간 정도에 한번 그 왜 뒤에 문이 처음 네. 열린 다음에 그러니까 문이 처음 열리고 뒤에 있는 화원이 촥 나왔을 때 이때 조금 있으니까 잔잔하게 냄새가 나기 시작하면서 향기가 나기 시작하면서 꽃집에 와 있는 것 같이 딱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그 뒤부터는 그렇게까지 세게 안 느껴지던데. 마지막에 그때도 한번 강하게 확 오잖아요. 아닌데 나는 처음에 세 차례는 왔던 것 같아요. 그래요? 예. 코가 미쳤나? 위치에 따라 또 다를 수도 있죠. 이게 한 번 세게 해주고 이렇게 하나 보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꽃가게 이 향기가 오랫동안 지속되면 이거 계속되면 머리 아플 것 같은데라고 생각했는데 적당하게 끊어서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궁금했었어요. 계속 분사를 하는 건지 뭔지. 저는 그래서 한 번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네. 몇 번인가 보네. 예. 근데 꽤 괜찮더라고요. 그렇죠. 예. 요즘은 오감을 다 자극하는 것들이 또 워낙 예. 다른 영화에서도 그러잖아요. 4D, 예, 4D 예. 같은 거 의자 움직이고 막 물 가면 물 쏘고 예. 그때 더 실감 나잖아요. 메디슨 카운티의 다리. 그때 그 음식 구울 때 음식 만들 때 그 진짜 구워서 그 냄새가 예. 그 향기가 나서 네네네. 진짜 먹고 싶었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맞아요. 예, 그런 거 꽤 괜찮은 것 같은데 음식 냄새는 사실 그 토스트 굽는 냄새나 뭐 이런 것들은 너무 괜찮긴 한데 그렇죠. 배고파요. 예. 저녁에 매니아들 그 매니아들이 아니라 그 일반적인 관객들이, 관객들도 퇴근 시간 끝나고 나면은 허겁지겁 먹고 들어가는 거 못 먹고 들어갔는데 이 고통이 심하거든요. 여하튼 비밀의 화원 보고 그 향을 맡고 집에 갈 때 꽃 사갈까 이런 생각을 하긴 했어요. 그래요? 예, 안 사갔습니다만 어쨌든 낭만 생각을 했다는 게 어디예요? 예, 향이 좋더라고요. 장미 향인 것 같은 느낌인데. 네. 여하튼 참 이쁘고 감각적인 마케팅을 했다. 그리고 무대가 자세히 뜯어보면 대단한 장치는 아닌 것 같은데 향기 때문에 이 공연이랑 너무 어울리게 작품을 섬세하게 만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다라는 정도의 느낌이었었습니다. 공연 기간이 뭐 이렇게 아주 긴 건 아니지만 창작 초연인데 지금 반응이 괜찮게 꽤 좋으니까 창작 초연 요즘에 뮤지컬 하는 공연 기간에 비해서는 좀 길진 않은 편이니까 네. 놓치지 마셨으면 좋겠고 전석 7만 원이라 조금 금액적인 부담이 있으실 수 있는데 할인이 센 놈이 하나 있더라고요. 뭐가요? 그 뭐 청춘 할인인가 그래서 청춘 할인. 예. 20대 초중반까지인 건가? 뭐 20대에서 몇 세까지라고 돼 있는데 잘 찾아보셔서 거기 해당되시면은 그 40%래요. 40%. 근데 7만 원이 금액적인 부담 있으실 것 같거든요. 네. 요즘 좀 전체적으로 좀 다 올란 거죠? 가격이. 이게 그 대학로의 대학로의 오래된 공연장들, 꽤 된 공연장들, 뭐 저 예스, 아트원, 네. TOM, 예. 드림 뭐 이런 데는 66,000원 선에서 오버되는 공연이 현재까지는 아직 안 나타난 것 같은데 왜냐면 같은 공연장에서 같은 공연을 하는데 금액을 올릴 만한 관객들한테 좀 설득력이 좀 쉽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이제 요 대학로를 벗어난 세종,
이 정동 요런데 그러니까 그 비슷한 사이즈 300석 정도의 3,400석 정도의 공연장은 티켓 금액이 조금씩 오르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소극장 중 대학 내에 있는 공연장 중에서도 유니플렉스가 88,000원이 이제 거의 고정화됐는데 요것도 이제 일관이요. 예, 살짝 올라갈지도 모르겠고. 근데 홍대 아트센터가 이제 뭐 레드북이나 이런 공연들이 그다음에 저 뭐 이프덴이나 이런 공연들이 금액을 좀 올렸고 링크 아트센터가 400석, 500석인데 네. 여기가 이제 새로 만들어진 공연장이고 2층이 아니고 단층이라는 구조 때문에 그런지 77,000원, 88,000원 이 정도 금액을 유지하고 있어서 아마 모르긴 몰라도 대학로도 이제 그 소극장도 77,000원 수준까지는 가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되고 개인적으로는 저희 회사가 이제 쿠로이 저택에 누가 살고 있을까라는데 6명 나오고 막 이러니까는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게 포인트인 것 같아요. 인건비도 올라가고 대관비도 올라가고 뭐 여러 가지가 다 올라가니까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올라간다고 하면 이 공연을 몇 번씩이나 반복해서 관람하시는 분들한테 혜택을 어느 정도까지 줄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했냐 안 했느냐 그리고 이 공연의 타겟층이 어느 정도냐 뭐 이런 거로 판단되지 않을까? 할인도 할인인데 저 개인적으로는 저는 20대도 아니고 그러니까 좀 등급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전석 이건 너무 무자비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예. 저는 안 좋은 자리에서 보는 것도 괜찮거든요. 예. 약간 좀 I석 있으면 S석, 네. A석 뭐 이렇게 좀 다양하게 있으면 비싼 좌석이 있더라도 좀 찾아가서 볼 텐데 너무 이렇게 전석은 좀 그래요. 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비밀의 화원 작품 메시지도 그렇고 작품의 어떤 결도 그렇고 요즘 나오는 어떤 그런 공연들 사이에서 비밀의 화원이 갖는 그 따뜻함의 의미도 있고 다 좋습니다. 라이브 밴드도 좋고 꽃향 게 막히기도 좋고 다 좋아요. 그렇다고 저희가 무슨 뭐 방송하면서 뭐 극찬만 하고 끝나는 뭐 이런 방송 아니지 않습니까? 티켓 금액, 예. 제 의견은 아닙니다. 박병선 국장님 의견인데 전석은 아니랍니다. 저도 동의해요. 네. 전석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정동극장 다 잘 보여요. 근데 뒤쪽에 가면 경사가 좀 있어요. S석 하나, 이 정도는 좀 만들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 맞습니다. 네. 비밀의 화원이면 공연이 극중극이지 않습니까? 앞좌석은 비밀의 화원석하고 뒷좌석은 비밀 연극석 해갖고, 네. 여하튼 뭐 그렇게 해서 좋은 아이디어세요. 네. 아유 아이디어 좋은 거 많아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왜 직장인 할인은 잘 안 해줘요? 저 공연 관계자분들 직장인 할인 필요하답니다. 직장인. 버니까? 아니지. 돈은 대학생이 더 많아요, 솔직히. 아, 그래요? 네. 용돈도 많이 받고 알바도 하고. 직장인들은 이제 막 용돈을 드리는 세대인 거고 세금도 내고 낼 게 얼마나 많은데. 자, 오늘 방송 나간 이후부터 방송 들으시는 분들 그 공연 관계자분들 실무자 특히 마케팅 실무자분들 직장인 할인. 예, 타임 세일 이런 거 가기 전에 직장인 할인 한번 상세 페이지에 일주일씩이라도 이렇게 좀 돌아가면서 좀 정리해서 합시다. 예. 그리고 55,500원과 49,500원의 차이가 너무 큽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66,000원에 30% 할인이면은 46,200원인가 그래요. 네. 근데 이제 이걸 25% 재관람 할인 주면 49,000 얼마거든요. 근데 이건데 이래서 공연 제작사들은 5만 원이 아니니까는 체감적으로 이렇게 제공을 해요. 근데 소비자는 여기에 예매 수수료 1,000원을 또 내야 돼요. 그러니까 5만 원이 살짝 넘어가요. 요런 느낌. 그리고 이제 77,000원, 77,000원이었을 때 40% 할인이 66,000원에 30% 할인과 같거든요, 금액이. 요런 가격 정책 같은 거 잘 확인하시고 이 심리 상태를 잘 확인하셔서 정책을 정하셔야 되는데 뭐 심리 상태 확인하다 보면 결국은 답은 그겁니다. 소비자는 싸게, 공급자는 조금 비싸게. 여하튼 비밀의 화원 작품은 좋으니 좌석 등급을 만들어라 이렇게. 음악의 비중이 굉장히 크고 곡도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뮤지컬에서는 감정을 어떤 상황에 녹여내면서 음악으로 나가는 것도 있는데 여기서는 좀 한 곡 한 곡이 완결된 느낌? 그러니까 드라마랑 떼어내도 그냥 듣기에도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콘서트 하기 되게 좋겠다라는 생각하면서 봤어요. 그러세요? 저는 그냥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뒤에 문연대 이 꽃 그거 아마 비쌀 거예요. 좋아 이거 그 무대 장치 이 꽃 비싸요. 그래서 그 문 걷어내고 공연이 끝났어. 공연이 끝난 다음에 문을 걷어내고 그 꽃밭에 의자 갖다 놓고 이번에 출연하시는 다 더블로 다 캐스팅 됐으니까 8명 정도의 배우들이 다 쪼르륵 앉아갖고 노래만 이렇게 하는 것도 마무리로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했습니다.
요런 거 하시면 요거 매진됩니다. 또 할인 내용이 하나 있는데 문화 릴레이 티켓이라고 그 이제 국공립예술단체 참여 공연장 유료 티켓 있으면 서로 도와가면서 할인 받는 거예요. 네네. 서울예술단 공연, 세종문화회관 공연, 정동극장 공연, 국립극장 공연 이런 것들 받았던 티켓 있으면 할인 받는 건데 여기에 대관을 한 공연팀이 그거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틀릴 텐데 이건 아마 정동극장 공연 작품이니까 가능하고. 아마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요거는 정동극장에서 한다고 다 이게 해당되는 건 아니겠네요. 그렇죠. 대관 공연은 안 될 수도 정동극장에 대관한 공연팀이 저희는 그거 안 할래요. 아니면 있으면 할인율을 요 정도만 줄래요. 뭐 이렇게 협의가 될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비밀의 화원에 이런 혜택이 있고 요런 종류의 공연장에서 하는 것들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으니 잘 참고하셔서 앞으로도 이제 몇 번씩 보실 거면 재관람 할인 받는 게 더 큰 텐데 그러니까요. 처음 보실 때 이런 거 좀 참고해서 보시면 진짜 처음 볼 때는 이게 도움이 되겠네요. 예, 20%. 또 프리뷰 때 못 보거나 뭐 이렇게 네네. 되면은 나는 받을 수 있는 할인이 없어 이렇게 될 때는 이런 거 좀 음.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배우들이 하는지 우리 국장님이 한번 쭉. 네, 이게 그 보육원에서 벌어지는 네. 네 명의 그 아이의 얘기인데 네. 보육원의 이름이 있고 네. 이제 극중극인 비밀의 화원을 그들이 이제 막 어렸을 때부터 비밀 연극하는. 네. 예, 비밀 연극을 하는데 이 연극을 하면서 굉장히 희망을 갖게 되는 네. 내용인데요. 그 안에서 맡는 역이 있어요. 네. 그래서 보육원에서 찰리는 여기서 콜린 역을 맡는데 이 역에는 임진섭 배우랑 정백선 배우가 하고 네. 또 에이미 네. 그 메리 역을 맡죠. 그 비밀의 화원에서 약간 당찬 메리 보육원 메리, 보육원 에이미, 비밀 화원 메리. 예. 네. 그 메리 역에는 홍나연, 윤학원 네. 배우가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글 역 보육원 비글 화원 디콘. 예. 박선영, 김종영 배우가 예. 맡고 있고요. 또 데보라 역 예. 보육원 데보라, 화원 마사. 예. 네. 여기는 루비 박슬기 배우가 예. 출연합니다. 그래서 이게 1인 2역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생각해야 되죠. 근데 그쵸. 그렇다고 뭐 예, 1인 2역 한다고 갑자기 무슨 뭐 의상을 갈아입거나 이런 건 아니니까 아주 그들이 작은 이제 장치. 연극 놀이를 하는 그렇다고 뭐 컨셉이죠. 목소리 톤까지 확 바뀌거나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근데 공연 보시면 하나도 어렵지 않으니까. 그렇죠. 네. 전혀. 그냥 보육원에 있는 친구들이 허락하지 않은 연극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네. 거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공연 중에 보면은 양쪽 끝에 이제 모니터 있는데 그거는 이제 몇 회차에 한해서 지정한 회차에 한해서 한글 자막 서비스한다 그러더라고요. 그 정동극장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 외국인들을 위한. 예. 혹은 다른 베리어 프리로. 그리고 그 이제 그 아이돌 제가 공연 봤던 날은 종형 김종영 배우, 배우 디콘 했었던 나올 때 관객분들이 외국어를 하셔서 외국 사람들이 있네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저도 그러면 김종영 배우 걸로 봤나 봐요. 근데 공연을 네. 오랜만에 보러 오시거나 잘 안 보러 오시는 분들 같은데 공연 문화에 대해서 네. 그 정동극장 그 1층 보면 네. 카페 있고 야외에 테이블 있잖아요. 네. 저 좀 먼저 가서 앉아 있었는데 네. 거기서 이제 무리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공연 끝나면 기립해야 되고 박수 쳐야 되고 막 이런 얘기 아 진짜? 네. 너무 저분들은 누구실까? 그 옆에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들리는데 한 네 분이 앉아가지고 공연 대기하면서 막 공연 볼 때 어떻게 해야 되고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기립해야 되고는 아닌데 기립하고 싶으면 하면 되는데 그 굉장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맞아요. 제가 굉장한 용기를 내고 있어요. 근데 기립할 때 같이 기립하잖아요. 네. 무대 안 보고 기립하고 있는 관객들의 온도를 느끼는 것도 재밌어요. 박수를 정말 감동해서 치는 이 물개 박수의 어떤 이 텐션과 남들이 치니까 그냥 치는 이거랑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줄거리를 간단히 말씀드려야 되는데 아까 잠깐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네. 아주 살짝 얘기하셨는데 네. 큰 이게 그 약간 1950년대 정도의 영국의 어떤 그 보육원이 모델이고 이 보육원에 있는 친구들이 뭐라 그럽니까? 입양 가지 못했죠. 입양을 가야 되는데 예. 그 입양을 가기 위해서 오픈데이라는 거를 매년 1년에 극 중에 대사에 나오는데 1년에 2번 정도씩 이게 행사가 있고 이 보육원 친구들의 마지막 오픈데이를 준비하고 있던 때가 배경이죠. 네. 에이미랑 찰리, 그다음에 비글 데보라 이 네 명은
마지막 오픈데이를 준비하고 있고 그래서 청소 같은 걸 하고 있다가 이제 이 오픈데이가 끝나고 나면 이 보육원을 떠나야 되니까 이 친구들과 헤어질 수도 있으니까 마지막으로 자기들끼리 계속 그 보육원에서 있던 시절에 했었던 비밀 연극을 같이 한번 하자 이렇게 제안을 하는데 이 중에 이제 그 3명 에이미와 데보라 그 비글은 그래 마지막으로 하자 막 이렇게 되는데 찰리만 여기서 좀 이렇게 이거 못하러 하냐 이제 우리 나이가 몇이냐 옛날에 어렸을 때 했던 걸 또 왜 하냐 이런 식의 캐릭터예요. 약간 그 좀 부정적인 것도 있고 약간 냉소적인 것도 있고 이런 캐릭터를 좀 보여주고 그래도 이 나머지 3친구의 적극적인 권유로 인해서 비밀 연극은 시작되고 찰리는 참여 안 한다고 처음부터 중간까지도 계속 난 신경 쓰지 마 이렇게 막 하고 있었는데 결국 나중에 이제 같이 참여하게 되죠. 이 친구들이 그래서 이제 비밀의 화원이라는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소설 책에 있는 내용을 비밀 연극으로 하게 되는데 실제 보육원에 있는 4명의 친구들과 비밀의 화원에 나와 있는 그 아픈 콜린이라는 친구와 아픈 콜린한테 희망을 주게 되는 메리와 그 아픈 콜린을 계속 응원해주는 그 디콘과 이런 친구들이 다 자기의 캐릭터랑 어울리게 보육원에 있는 그 본인들의 입장과 어울리게 이 비밀의 화원이 연결이 되면서 관객들한테 보여주게 되는데 결국 이 아팠던 콜린이 비밀의 화원에 나오는 것처럼 자기가 스스로 일어나게 되고 보육원에 있었던 4명의 친구들도 결국 자기가 원하고자 하는 것들을 스스로 말하게 되고 스스로 이뤄내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 공연의 메시지는 이제 관객들한테 스며들게 그렇게 만들어진 줄거리를 갖고 있는데 공연 보셨던 분들의 블로그나 이런 걸 좀 찾아보니까 너무 이쁘게 잘 써놓으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거 보시면은 도움이 되실 것 같고 개인적으로는 이 공연을 왜 이렇게 사람들이 좋아할까? 공연 보셨던 분들 중에 좋다고 하시는 분들이 왜 이렇게 우실까? 어찌 보면 약간 유치하거든요. 동화 얘기니까 비밀의 화원 얘기를 어린 보육원 친구들이 그 어린이의 텐션으로 연기하고 있고 이 어린 친구들이 비밀 연극을 할 땐 더 어린 느낌으로 연기를 해요. 그러니까는 좀 동화 같은 느낌이 나서 좀 약간 유치하게 느껴질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 메시지가 힘들게 살고 있는 요즘 사람들한테 지금 넌 잘하고 있어 이런 메시지가 아니고 지금 삶이 힘든 사람들이 아주 예전의 추억을 살짝 들여다보면 그래서 씩 웃게 되는 그런 느낌을 주는 공연인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서 위로를 받는 것 같다는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랜만에 친구들 만나면 작년에 만나서 했었던 얘기 또 했는데도 또 재밌고 하는 것처럼 자기의 어떤 추억들을 끄집어내서 보는 그런 느낌 그리고 나한테도 다른 또 희망이 있겠지라는 생각이 드는 느낌 우리한테도 비밀의 화원이 있겠지 나한테도 나만의 화원이 있겠지 이런 느낌을 주는 공연인 것 같아서 그래서 눈물을 흘리시고 나오시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어떤 비밀의 화원이 주는 그 비주얼적인 그리고 그 극중극 소설에서 나오는 그 콜린이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 친구들의 도움으로 그 화원으로 가잖아요. 그리고 자신이 생각했던 것과 다르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을 그 극중극으로 보여주면서 이 아이들도 그런 어떤 용기를 얻게 되고 이제는 보육원에서 나가야 돼서 자신의 길을 찾아야 되는데 자기가 그 길을 개척하게 되는 힘을 갖게 되는 그런 이야기를 보면서 관객들도 근데 그 메시지는 어떻게 보면 좀 단순할 수 있는데 비밀의 화원이라는 그 비주얼적인 굉장히 그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는 장면이 전체적으로 다 퍼지면서 관객들도 그 영향을 받는 것 같아요. 그 아파트 안에 정원이 있거나 축구장 같은 데 있거나 아니면 뭐 골프 좋아하시는 분들은 골프장 같은 데 나가셔도 그렇고 그러니까 생각하지 못했던 그 바다 같은 데 가도 그렇고 확 트인 자연을 보면 약간 마음이 좀 평안해지고 벅차지고 약간 그런 게 있거든요. 그 비밀의 화원의 그 문이 열렸을 때 그 무대 그게 뭐라고 그 사실 조명 안 쏘면 그냥 어두컴컴한 거거든. 근데 조명을 쏘고 문을 열면은 그게 환해지면서 그게 그냥 우리가 그 지쳐 있는 그 현실에서 약간 좀 이렇게 꿈꿀 수 있는 것 같은 느낌 이런 느낌을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요즘 사람들 위로가 필요하구나 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비밀의 화원은 그런 분들이 지금 얘기했었던 약간 지쳐 있는 분들이 근데 지쳐 있는 분들이 가서 보시라고 하기에는 너무 콜린 역할에 집중해서 얘기하는 것 같아요. 메리를 하고 있는 에이미 이 친구 특히 그다음에 디콘 네네. 그리고 데보라 이런 친구들의 역할은 반드시 콜린을 위해서만 찰리를 위해서만 존재하는 역할이 아니라 각자의 또 그 어떤 네네. 꿈들이 있는데 특히 메리 역할이 그렇죠. 메리가 네. 긍정적이고 굉장히 희망적이고 원래 이 작가가 썼던 작품들이 소공녀 뭐 네. 소공자 이런 거잖아요. 네. 거의 어린 시절에 불우한 일을 겪고 근데 그걸 잘 헤쳐나가서 결국은 또 행복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를 썼는데 여기서도 그 역할이 딱 메리거든요. 그 비밀의 화원 속에서의 메리도 자기 혼자 살아남아서 고모부네 집에 와가지고 그렇죠. 고모부 집에서 이 콜린을 만나고 네. 하는 이들인데 이 친구는 굉장히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희망적인 인물이죠. 네. 닫혀있던 화원을 연 예. 사람이니까. 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데보라 그 역할 마사 역할 네네. 그 역할이 저는 혼자 좀 기억이 남더라고요. 굉장히 열심히 모든 역할을 커버하면서 네, 그 역할을 네. 하고 있는 저는 류비 배우로 봤는데 굉장히 그 잘 소화하기도 하지만 그 그냥 마지막에 결정 이게 그 약간 저한테 주변 사람들이 야 그렇게 힘든데 공연 왜 하냐? 또 근데 사실 거기에 또 이제 예, 몰입하셨고 거기에 또 감정이입을 사실은 네. 다른 거 할 용기도 안 나서 공연을 계속 하긴 했었는데 그냥 누가 물어보면 전 그냥 힘들지만 열악하지만 공연계에 남기로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있어 보일 것 같아갖고 혼자 괜히. 예. 그래서 마지막에 엔딩의 그 결과도 어찌 보면 뭐 뻔한 되게 뭐죠? 굉장히 희망적이지 예, 않지만 예. 예, 되게 현실적으로 충분히 납득할 그래요. 만한 예. 긍정한 결말로 예. 나갔죠. 여러분들에게 있는 추억 속에 있는 비밀의 화원을 찾고 싶으시다면 정동극장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청취자분들이 보내주신 후기 2개 정도 한번 보겠습니다. 예. 봄날의 동화 같은 극이었습니다. 이건 우영우 효과죠. 그죠? 네, 봄날의 햇살 같은. 봄날의 동화 같은 극이었습니다. 아기자기하고 따뜻한 느낌이 드는 뮤지컬이에요. 유치하다고 느낄 수도 있지만 어른들을 위한 동화 같아요. 꽃향기까지 나서 정말 화원 속에 들어와 있는 듯합니다. 배우들이 직접 소품과 세트를 움직이며 연기하는데 굉장히 자연스럽고 귀여웠어요. 라고 하시면서 요 말씀 그대로 아주 이쁜 톤으로 BGM이 밝은 음악으로 깔린다고 생각하고 들으시면 될 만한 딱 리뷰인 것 같아요. 예. 하나 더 읽어주시죠. 왕크니까 왕귀여운 임진섭 배우 이번에도 병약한 역할을 맡았네요. 아주 크지만 병약한 연기 너무 잘해서 귀여워요. 마라맛 가득한 창작 뮤지컬 속에서 평양냉면 같지만 따스함과 위로가 있는 극을 만나고 와서 너무 좋았습니다. 음식으로 비유를 해주셔가지고 배가 고프네요. 네. 개인적으로는 평양냉면을 끄집어내시면서 따스함 이거 좀 안 어울린다. 온면으로 하셔야 되지 않아요? 그냥 온면으로 했어요. 죄송합니다. 지적해서. 근데 되게 그 상큼하고 따뜻한 감동을 담백하고. 네. 자, 지금까지 뮤지컬 비밀의 화원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뮤지컬계의 소소한 소식들을 알아보는 시간 대학로 소식통입니다. 뮤지컬 종의기원 콘서트가 열립니다. 방금 마라맛 가득한 창작 뮤지컬이라고 했는데 네네네. 마라맛입니다. 종의기원. 네. 4월 15일 오후 2시와 6시 동덕여대 공연예술센터 코트놀에서 120분간 진행되고요. 유승연, 기세중, 백동현, 니엘, 박상혁, 박선영, 박상선, 루비 배우가 출연합니다. 가격은 전석 8만 원이고요. 넘버 시연과 비하인드 토크 등 풍성한 콘서트를 보여줄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공연 벌써 끝나서 아쉬워. 이런 사람들을 공략한 거라고 볼 수 있죠. 그 공연 끝나고 나서 배우들도 약간 홀가분한 마음으로 노래 또 부르고 공연 얘기하면 뭐 재밌지 않을까. 그 종의기원 재밌게 볼만, 그러니까 웃으면서 볼 만한 공연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요때만큼은 좀 웃으면서 종의기원 작품에 대한 만드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들으시면 재밌을 것 같고요. 다음 소식은 제작사 아떼우드의 창작 뮤지컬 개화고양이의 시간, 개고시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댕냥시라고 얘기하나 우리가? 개화고양이의 시간이 중국 진출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근데 최근에 근데 중국이나 일본에 진출하는 작품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네. 까라바조프도 지금 하고 있다고 그러고 네. 여보셔도 나갔고 여보셔도 나갔나요? 계약이 됐죠. 그리고 잘 안 알려졌는데 이진아 연출님의 그 페이스북을 통해서 알았는데 네. 그 도리안 그레이도 중국에서 공연했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미드나잇 공연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중국 분들 와서 그 이거 이제 그 공연 갖고 가시는 분들 오셔서 공연 보시고 예, 너무 잘 봤다고 이런 뮤지컬 만들어서 대단하다고 그러길래 라이선스인데요 그랬더니 아 그렇습니까? 중국 배우들이 중국어로 연기하는 라이선스 계약을 이제 맺은 거고요. 그러니까 그 우리나라에서 따지면은 그 왜 그 식스처럼 예. 오리지널과 그 우리나라 라이선스가 예. 있는데 예, 라이선스 계약 한 거고 3월 17일에 그 중국에서 현지에서 개막을 잘 했다고 합니다. 예. 네. 근데 중국 관객분들이 그 좋아하나 봐요. 중국은 아직 뮤지컬 시장이 크지는 않아요. 네. 그래서 대극장과 중소극장으로 나뉘는데 대극장 같은 경우는 이제 거기도 투어가 오거나 네. 브로드웨이 작품들을 주로 뭐 라이센스 해도 네. 뭐 디즈니나 이런 작품들 많이 오고 중소극장 작품들이 주로 이제 그 중에 상당 부분이 우리 뮤지컬이 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적어도 중국에서 한국 뮤지컬에 대한 위상은 중소극장에서는 굉장히 높습니다. 아 그러면은 지금 이럴 거면 뮤지컬도 그렇고 헤아로운 공연상도 그렇고 중국어 자막 서비스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누가 하죠? 그렇죠. 예. 이거 인건비. 팟캐스트인데 자막 저 유튜브로 가능하네요? 나갑니다. 네. 자, 아떼우드라는 회사 어떤 회사냐면 레드북 또 오해의 영 이런 거 했었던 회사고 드라마 검은 태양을 기획 제작했었고요. 지금 현재는 보이책 하고 있고 종회기원도 했었고 브로드웨이 42번가를 투자했었어요? 투자는 좀 많이 했죠 여기가. 돈 벌었네. 예. 돈 벌었어. 아트도 했고 음. 돈 벌었네.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개관한 링크 아트 센터 여기 이제 운영하고 있는 제작사거든요. 네네. 아떼우드 대학로의 공연계에 아주 큰 영향력을 해가 얼마 지나면 전부터, 지날수록 네. 계속 행사하고 있죠. 대학로는 거의 이제 아떼우드의 네. 가장 큰 파워를 가지고 있죠. 아떼우드의 영향을 받지 않은 공연이 거의 없을 정도로. 네. 투자를 하거나 뭐 네. 어떤 식으로든 관련되어 있는 작품들이 굉장히 많아서 네. 전혀 관련이 없는 회사 랑이 있습니다. 투자해달라고 그랬는데 안 해주셨나요? 아니요 그 아떼우드가 이제 그 링크 아트 센터 운영하고 있으니까 네네. 티켓 링크랑 연관이 되어 있는데 그 이제 공연장 중에서 이제 티켓 링크를 그러면 티켓을 열어야 되는데 뭐 이런 예매처와의 또 관계들이 또 있습니다. 예. 그렇겠네요. 예, 묘한 그런 관계들이 있어요. 네. 예. 아떼우드의 앞으로의 그 행보 잘 주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지수 배우의 10주년 기념 첫 단독 콘서트 미지수가 열립니다. 예. 근데 이지수 배우가 벌써 10주년이 됐네요. 예. 기억나세요? 뭐 어느 방송 데뷔하기 전에 예. TV 방송에서 이 친구가 뮤지컬 배우가 너무 하고 싶어한다 뭐 그러면서 소개됐었어요. 근데 노래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 방송으로 먼저 소개되고 나중에 데뷔한 케이스거든요. 그래요? 몰랐어요. 저는 그렇게 기억하고 있는데 예. 벌써 10주년이 됐다는 게 굉장히 놀랍네요. 전 레미제라블의 코젯으로 처음에 딱 나왔을 때 레미제라블을 워낙 좋아해갖고 누구야? 막 이랬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제가 대학교에 가서 그 특강 같은 거 했을 때 학생이었다고 들었고, 근데 뭐 너무 잘하더라고요. 네. 예. 목소리가 너무 깨끗하고 예쁘죠. 레미제라블의 코젯이랑 에포닌 둘 다 지금 뭐 이지수 배우도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고 박지원 배우는 막 드라마에서 막 상 받고 막 사극에서 그 노래 한번 불렀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었는데 노래를 워낙 잘하니까. 네. 그러게요. 그렇습니다. 예전에 그 KBS 안녕하세요에 남동생분이 사연을 보내가지고 뮤지컬에 미친 누나로 출연을 했었대요. 맞아요. 뮤지컬에 미친 누나. 맞아. 정보 드리면 이지수 배우의 콘서트가 4월 23일 오후 3시와 7시 마포 구름 아래 소극장에서 110분간 진행되고요. 2012년 레미제라블을 시작으로 2022년 웨스트사이드 스토리까지 이지수 배우가 걸어왔던 미지수 같은 나날들의 이야기가 펼쳐진다고 합니다. 랩인 줄 알았어요. 저도 이걸 제대로 읽을 줄 몰랐습니다. 네. 가격이 이제 티켓 가격은 전석이 77,000원이고요. 인터파크에서 예매하실 수 있습니다. 그동안 참여했던 작품의 넘버들과 자작곡을 불러줄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작곡까지. 네.
되게 기대가 되네요. 그러게요. 근데 기획부터 구성, 연출까지 모두 직접 참여하고 있다고 하니까는 이게 연출까지 본인이 직접. 네, 이지수 배우가 굉장히 욕심이 이런 쪽에 있었던 사람이었나 봐요. 기대가 됩니다. 지금까지 대학로 소식통이었습니다. 저희는 목요일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이럴 거면 뮤지컬.